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엿새간 진행됩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과 밴쿠버, 몬트리올과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투표소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한 뒤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신분증으로 아는 본인 확인부터 기표한 뒤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까지 모든 과정은 일반 선거 때와 똑같았습니다. 김양미 씨는 정말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놀수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둘러 왔습니다. 이 투표로 일부러 첫 타임으로 하려고 밤새다시피 했다니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의 김현수 회장도 7시부터 나와 투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많은 국민들과 같이 잘 사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투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월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는 본인 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한인회관과 알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사흘 동안 투표소가 설치되며 투표 시간은 동일합니다. 토론토의 경우 핀치역과 놀수욕 센터, 한인회관을 잇는 무료 셔틀 버스가 사흘 동안 운행되며 탑승 장소와 시간은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택의 날, 재외국민의 한 표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집값이 25년 동안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오늘 리맥스 부동산 회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6년 광역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19만 8,15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은 109만 5,475달러로 무려 453%가 껑충 올랐습니다. 주택 거래도 급증할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21년 사이 광역 토론토에서만 주택 200만여 채가 거래됐습니다. 르맥스 부동산 회사는 25년간 9.11과 사스, 2008년 대공황, 온주 주택 계획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 르맥스는 집값이 25년간 매년 평균 7.08%씩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토론토와 필, 욕지역, 더럼과 할튼, 심코와 더퍼링 지역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할튼과 필, 욕과 더럼 지역은 신규 주택 건설 붐이 매매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고열차와 400번 고속도로 인근인 지역들은 도심지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25년간 도심지의 경우 토지 부족으로 콘도가 급증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토론토 중심지 거래 76%는 콘도와 아파트, 타운하우스입니다. 미시사가도 콘도가 급증하면서 매매 2건 중 1건이 콘도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르맥스는 코로나 이후 신규 이민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온주 북부의 이스트 gwillimbury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패밀리데이 연휴 기간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지난 연휴 동안 60건의 폭행 사건이 접수됐으며 3건 중 1건은 이른바 묻지마식 폭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내 식료품점에서 한 여성이 매니저에게 화분을 내던지고 페퍼 스프레이로 협박했으며 같은 날 한 임대 건물에선
택배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던 직원이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또 대비 1100번지에선 한 남성이 괴한에게 맞고 귀중품을 도난당했으며 그랜빌 스트릿에선 사소한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남성 한 명이 수차례 흉기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밴쿠버 경찰이 이들 사건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서리의 한 고등학교에선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클로버데일에 위치한 로드 트위즈뮤어 세컨더리 학교 운동장에서 2명이 흉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경찰은 이 학교 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학생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주간 꾸준히 내려가며 어제 1,038명까지 감소했는데 다시 1,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9명으로 어제와 동일하며 지난 화요일 364명보단 감소했습니다. 18명의 추가 사망자가 새로 확인돼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12,306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도 10.8%로 소폭 올랐습니다. PCR 검사 대상이 극히 한정적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를 기준으로 어제 1,42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대다수인 1,009명은 적어도 2차례 접종을 마친 완료자입니다. 새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29일 사이 요양원 거주민 6,57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대다수 거주민이 3차와 4차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1차 대유행 당시 6,001명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51명으로 1차 대유행 당시 1,940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1월 2일에서 29일 사이 거주민 220명이 희생됐는데 이들 중 1명이 4차 접종자이고 149명은 3차 접종, 36명은 2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현재 온주 장기요양원 116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온주 학교의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어제 기준 2곳이 임시 휴교 중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입원 환자가 지난주 금요일 733명에서 어제 688명으로 줄었고 위중증 환자도 일주일 전 124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44명이 추가 사망해 누적 사망자 수는 2,830명입니다. BC주의 양성률은 9.7%로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처음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댄퍼스 빌리지에서 폭행과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중 한 명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인조 일당은 지난 2일 새벽 4시 반쯤 댄퍼스 에비뉴 인근 시블리 에비뉴를 걸어가던 48세의 남성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해 넘어뜨리곤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남성의 백팩을 훔쳐 북부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0세에서 25세 사이로 범행 당시 토론토 블루제이스 녹색 야구 모자에 검은색의 스웨터와 겨울조끼, 바지와 신발을 신었다며 이 남성을 목격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얼음이 언 호수나 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올드밀 로드 근처 험버강 주변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깨진 얼음에 빠졌다 구조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따라 캐서린 스트리트과 올드밀 드라이브, 험버뷰 로드 지역은 특히 더 미끄러질 위험이 높다며 주민들은 물론 애완동물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주엔 기온이 오르고 비가 내리면서 얼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데다 물길이 빠르기 때문에 향후 몇 주 동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대면 수업 시 백신 여권과 마스크 착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턴 대학과 욕대학, 고에프 대학은 최소 겨울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접종 증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을 포함한 다른 대학들도 현재 방역 조치를 변경하지 않고 보건당국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종료하고 공공장소의 수용 인원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주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알버타주 캘거리 대학과 알버타 대학은 예방접종 증명서는 종료하지만 마스크 착용 규제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퀘벡주는 봄방학 이후 등교하는 3월 7일부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의 공용 공간이나 스쿨버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는 4월 5일부터 일부 유료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주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는 412번과 418번 고속도로가 그 대상입니다. 온주 정부는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없애 불필요한 지출 없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럼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